네, 화요일은 시장의 절대 강자 코너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매니저님이 화요일, 목요일 출연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화요일에 상승하면은 그 주 목요일에도 상승을 하고 네네. 화요일에 하락하면 목요일에도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좀 네. 강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저는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 하나의 또 중대형주들의 기저 효과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환율 시장도 좀 안정된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재무부에서 최근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 바이백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패드 쪽에서 FOMC 쪽에서 올리고는 있지만 한쪽에서는 돈을 좀 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팩트 파이팅 형태로 지금 이제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는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의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무려 22조 9천억 달러나 하죠. 엄청난 이제 금액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거의 한 30경에 가까운 조가 아니라 경이죠, 경. 예, 엄청난 시장인데, 자, 그 시장에 있어서 바이백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앞으로는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혹시나 이제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채권에 대해서 좀 매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상당히 강세론자죠. 제이미 시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세요. 이분이 그 1994년도에 주식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식 수익률이 우리가 고정 수입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유명해진 분입니다. 상당히 좀 강세론자인 분인데, 이분이 어제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현재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구간이고,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은 분명 잡혀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좀 시장에 좀 호의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좀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좀 외국인들 투자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고, 국내 증시에도 그 훈풍이 좀 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시장이 너무나 좀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3주 동안 우리를 좀 고생시켰던 게 영국이었는데, 영국의 재무장관이 좀 바뀌면서 지금 현재 좋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감세 정책에 대해서 철회하겠다는 내용도 나왔죠. 이런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증시도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국내 증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이 하나의 또 베어 마켓 랠리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냐.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가 뭐였습니까? 시발 택시라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하나의 베어 마켓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시발 시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시장 반등이 나와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그래도 영북발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발언들이라던가 뉴스플로우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님이 최근에 제약바이오를 좀 강자 섹터로 짚어주셨고, 오늘도 코스닥 반등과 함께 제약바이오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섹터를 강자로 가져오셨을지 내일장 강자 섹터 바로 열어볼게요. 2차전지라고 또 딱 가져와 주셨습니다. 2차전지가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나름 또 견고하게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때문에 2차전지를 꼽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오늘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 그 외에 또 다시 중소형주들 중에서 나도 이제 2차전지다라면서 좀 급등하는 종목들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온과 그리고 포드 간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부분들, 14조 원이 투자된다는 내용들에 있어서 톱텍이라는 또 장비 업체가 또 오늘 크게 급등을 했고요.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레몬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동안 좀 관심이 높았던 부분인데 이 회사 또한 오늘 좀 급등을 해줬고 뭐 여기다 탑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오늘 첫 상장 날이었는데 뭐 장중 흐름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테크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2차 전지 관련된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GI텍이라는 회사도 좀 올라왔어요. GI텍. 예, GI텍도 올라왔는데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내 마모성이라든가 내구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 소재를 개발했던 부분들이 거래처를 통해서 검증이 완료되었다는 내용 때문에 오늘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듯이 지금 새롭게 2차 전지로 편입되는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2차 전지 쪽에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LG 엔솔이라든지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양극화 물질이든 음극화 물질이었던 소재, 부품, 장비 쪽 단기간 상승 추세 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코스피 시장도 괜찮고 코스닥 시장도 괜찮은 둘 다 쌍두마차처럼 강한 상승 흐름을 단기간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댓글창에서도 요니선이님께서 태조 이방원 안에서 2차 전지만 살아남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포스코 케미칼이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서 포드에 또 대규모로 양극재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양극재 관련 섹터가 최근에 움직임이 가장 좋았는데 2차 전지 안에서는 그러면 지금 양극재가 가장 성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다 좋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 좋다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장비 업체인 톱텍도 상한가 들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네. 뭐 장비도 좋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뭐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뭐 GM과 지금 현재 뭐 합작사를 일단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미국에서 자 포드랑 이제 SK온이 좀 14조 원이라는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또 공장을 좀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고 뭐 이런 내용들 또 혼다가 최근에 또 LG 엔솔과 함께 합작사를 미국에 또 공장을 만든다는 내용도 좀 있었죠. 이렇듯이 뭐 좀 소재가 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무한하게도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호재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전기차, 이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 전기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ESS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있어서도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고요. 여기에다 또 UAM이라는 또 내용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회사가 좀 X2라는 또 플라잉카를 좀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를 이용한 1시간 반 정도의 또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나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렇듯이 UAM 사업 쪽에서도 2차 전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단기간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시청자분이 질문을 또 올려주셨는데 콩국사님께서 에코프로 BM이 왜 혼자 음봉이냐고 하시는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포드랑 양극재 공급을 추진한다. 여기에 있어서 조금 에코프로 BM이 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상승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이평선 이탈한 기술적으로 이평선 이탈한 것도 아니고 오늘 좀 매도 물량이 나온 쪽을 한번 좀 보게 되면 네. 기관과 외국인들 양매도가 좀 나오긴 했네요.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거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봉을 보여준 거지 무조건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음봉을 보여준다고 해서 못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 향이다 보니까 삼성 SDI의 움직임에 같이 동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삼성 SDI 좀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단으로는 지금 현재 63만 원과 하단으로는 56만 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외국인들이라든가 그리고 연기금 쪽에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삼성 SDI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BM은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삼성 SDI가 추세 전환 신호를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에코프로 BM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하루 주가만 보고 판단하는 건 성급한 것 같고 2차 전지는 좀 성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의 뉴스와 이슈를 보면서 주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태조 이방원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2차 전지 섹터를 내일장 공략 섹터로 알려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또 종목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그 전에 저희가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화요일에 가지고 나와주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또 연일 탄력을 받아가고 있네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와줄 수 있고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또 제 4공장도 이번 10월 달에 또 10월 11일이었죠. 또 준공식을 열었고, 뭐 거기다 이제 발빠르게 또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좋고, CMO, CDMO 시장에 있어서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의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또한 미국의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거양득이라 해야 되나요? 이렇듯이 뭐 CMO 시장에서도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바이오시밀러 제품까지 덤으로 또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30% 이상의 실적 전환을 좀 보여줄 것으로 이번 3분기 실적 전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CMO 시장과 그리고 자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한 실적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보자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또 다음 달 또 11월 달 또 미국의 면역 하마캐가 있습니다. 항암학회요. 하마캐가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조그마한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추세 전환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의 단계 상승 흐름은 일단 12월 중순까지는 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면역 항암 학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더 있죠. 네오이뮨텍입니다. 이 종목도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편입했는데 목표가까지 큰 불안 없이 들고 가도 되겠죠. 뭐 그렇죠. 최근에 지수가 조정 반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고 행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거래량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암학회에서 면역 암학회에서도 지금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지금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오이뮨텍 같은 목표 가격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아니라 이제 시초가 갭을 띄우게 되면 강한 양봉도 한번 좀 기대될 수 있는 기술적인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네오이뮨텍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오이뮨텍 리뷰 도와드렸고요. 오늘 집어드린 강자 섹터 2차 전지 그 안에서 저희는 내일 공략해볼 종목을 또 찾아봐야겠죠. 내일을 위한 공략주 지금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LG화학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LG화학도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안에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LG화학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석유화학 쪽에 지금 이제 뭐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뭐 금호석유라든가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여기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49% 정도가 절반 가까이가 석유화학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연결 재무제표로 지금 LG 엔솔이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한 30%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좀 제약바이오 쪽도 좀 이제 좀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첨단 소재 관련해서 하이니켈 관련된 양극재 물질들도 지금 이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3분기 그러니까 QOQ상 전 분기 대비해서 50%나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 물질도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뭐 동사 같은 게 좋은 양극재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뭐 매출이 큰 회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매출 50조 정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조를 좀 넘긴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지금 양극화 물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LG화학의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동사 또한 지금 현재 또 제약바이오 쪽 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자, 생활건강 관련된 이제 사업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관절염 치료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좀 상반기에는 좀 약간 좀 매출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암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나오는 거 보면 뭐 암이라는 게 지금 현재
고령화에 따른 질병이라기보다는 요즘 젊으신 분들도 예. 좀 많이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좀 약해지시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LG화학이 어느 정도 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LG화학이 오늘 뭐 6.25%나 좀 움직이긴 했지만 예.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LG화학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전고점 때까지는 조금 힘들겠죠, 매주님? 아닙니다. 저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일단 뭐 67만 원을 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에 따른 뭐 추가적으로 황금 전략에 출연할 때마다 뭐 추가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67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39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 그리고 손절가는 54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이었습니다. 목표가 67만 원, 손절가 54만 원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강자 섹터와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었죠. 특징주 10개 보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섹터 올라와 있습니다. 신라제는 10% 하락, 그리고 게임주인 위메이드는 16% 상승했고요. 2차 전지주 에코프로비엠, 성우하이텍, 레모는 모두 상승했고 오늘 대한항공과 현대모비스도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중에 저희가 네이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3%대로 상승 이어가 줬습니다. 어제부터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죠. 네이버 내일장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머피의 법칙인 것 같아요. 주가도 어차피 좀 많이 조정받았는데 고점 그쵸. 대비해서. 그런데 여기서 또 안 좋은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튼 머피의 법칙처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뭐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많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도 좋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동사가 또 제페토라는 또 메타버스를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하고 있고 루블룩스가 1위를 하고 있는데, 간밤에 루블룩스가 시장 점유율이 23% 이상 좀 올라왔습니다. 그 전날에는 메타에서 만들었던 호라이즌 월드라는 이제 메타버스가 20% 이상의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루블룩스 쪽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면서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5,87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분들이 루블룩스에 출근을 해서 매일매일 눈도장을 찍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흐름들이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도 어느 정도 좀 선방할 수 있는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현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이커머스 사업부터 해서 온라인 광고라든가 그에도 웹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방만하게 지금 이제 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네이버는 정말 많이 조정받았어요. 정말 이거 너무 많이 조정받았고, 이런 회사를 또 어떻게 보면 PBR이라는 순서를 좀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래도 좀 대응해볼 만한 위치에 좀 놓여져 있다. 그리고 ROE가 좀 낮긴 합니다. ROE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ROE 개선만 좀 이루어진다면 네이버는 언제든지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ROE가 좋아지면 이커머스 시장에 어느 정도 이익이 좀 많이 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ROE가 좋지 못한 부분들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점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위치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차트를 키신 김에 네이버 네네.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라도 어디까지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예. 충분히 20만 원 이상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오. 보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17만 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20만 원 정도 올라온다면 대략적으로 한 10% 이상의 수익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이제 새롭게 좀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리고 이번에 SK CNC에서 화제가 나면서 네이버의 이커머스 쇼핑몰에 있어서의 또 문제점이 발생하긴 했지만,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좋은 내용, 새롭게 또 전화위복이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좋은 일이 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네이버 하나의 또 기저효과이자 너무 많이 추세적으로 조정받았다. 뭐 그리고 충분히 2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단기 수익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이버 최근에 관심주로 언급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라도 20만 원 선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오랜만에 좀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다음으로 이 종목 한번 짚어볼게요. 네, 성우하이텍입니다. 오랜만에 특징주로 올라왔죠. 상승의 이유를 제가 찾아봤는데 공매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조지아 공장 착공식 진행에 관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착공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었어서 새로운 정보는 아닌데 오늘 왜 올랐는지 내일장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뭐 지금 현재 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첨단 소재를 만들었다, 복합 소재를 만들었다는 내용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양이라는 회사가 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5천 원이었습니다. 5천 원이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주가가 무려 2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오늘 뭐 2만 원을 찍고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거의 뭐 3배 이상 올랐다, 300% 이상 단기간에 크게 올랐던 부분들이었죠. 그 바톤 터치를 해서 성우하이텍이 이런 화재가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능적인 소재를 만들어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단기 급등의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PBR상 보더라도 이게 지금 0.38배입니다. 그 내용이 없더라 하더라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요. 주가 상태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PBR이 0.3배면 너무하다라는 거죠.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ROE도 지금 현재 뭐 7% 정도인데 뭐 자동차 부품주 치고는 7% 정도면 그냥 양호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퍼도 지금 현재 7.6% 6배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뭐 흐름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우하이텍이 지금 현재 호재도 있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오히려 뭐 금양이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제2의 금양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 저평가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고 단기 급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낮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저희가 그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저희 세 번째 종목은 이 종목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갑자기 대한항공 주가가 5% 급등했다라는 그렇죠. 또 알림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역시나 또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더해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한 영향,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내일장 고일까요? 저는 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난주에도 대한항공을 한번 물어보셨거든요. 네. 물어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쵸. 환율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최근에 뭐 영국의 재무장관이 바뀌면서 환율 시장 파운드와 달러 간의 이제 환율 시장이 좀 안정화를 가져가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장중에 1%가 넘는 달러 대비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좀 강세로 좀 변화되었다는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여객 수가 뭐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시장에 뭐 대한항공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유가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달러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율 시장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오늘 크게 상승했다는 건 환율 때문에 저는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환율의 안정화 부분들 다시 한번 더 1,400원 이하로 달러 대비 1,40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흐름들은 저는 단기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항공주를 우리가 대응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 기저효과이자 단기 상승 흐름들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오랜만에 뭐 거래량도 잘 형성됐고 오늘 외국인들 특히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분명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리오프닝 관련주로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것 또한 좋고 환율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지금 현재 좀 대한항공이 그동안 미운 오리새끼였다면 지금은 미운 오리새끼에서 다시 한번 좀 하늘 나는 백조로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NH투자증권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냈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 항공주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조금 기우일까요? 물론 증권사마다 바라보는 뷰가 틀리다 보니까 목표가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상승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어차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되었던 펀드 매니저가 되었던 애널리스트가 되었던 간에 누가 되었든 간에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를 좀 조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좀 더 우리가 발빠르게 또 움직이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는 최소 한 발짝은 더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 보게 되면 오늘 66만 주나 들어왔어요. 순매수 물량이. 그게 다 기간에 25만 주 들어오고 연기금에서 정말 오랜만에 5만 3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물량만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분명 앞으로 주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항공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일단 단기 상승 흐름은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대한항공에 들어가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먹을 게 있는 시장이 먹을 게 있는 종목이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에 대한 전략까지 짜드렸어요. 네, 일정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루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목까지 짚어드렸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은 현대모비스 짚어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전용 모델의 핵심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대모비스 내일장 고일까요? 네, 저는 이제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현대모비스 지금 현대차나 기아를 보게 되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이요? 그렇죠. 예.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은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대외적으로 지금 현재 좋은 조건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가면 갈수록 지금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가 세계 넘버 판매량을 따지자면 세계 넘버 3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좀 많이 많아졌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걱정했던 IRA라는 내용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또 걱정을 했지만 생각외로 좀 선방하고 있는 게 오히려 좀 현대모비스나 아니면 현대글로비스 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그룹주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물론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이라든가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사냐, 기관인 사냐, 누가 어떻게 핸들링을 해주고 있냐, 주가에 핸들링을 해주고 있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순환 출자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내용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순환 출자 고리에서 이제 정점에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정의선 회장이 자기의 그 지분 방어를 하면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낼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의 현대모비스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순환매 측면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럼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조금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렇죠. 앞으로 실적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지금쯤 눈여겨봐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주가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 초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 조정이었어요. 4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정말 계속 조정이었고, 최근 들어서 그나마 보게 되면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주는 흐름들이었고, 지금은 다시 한번 더 하단에서 박스피 하단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최소한은 2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박스피의 상당 부분까지는 그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박스피의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박스피 고점까지 올라가는 추세적인 기술적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요. 거기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셔도 현대모비스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2차 전지와 연결되는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좀 차별화, 그러니까 부품주 간의 차별화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괜찮겠지만 그 외 내연기관 쪽이라든가 뭐 관련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단기간 급등을 보여주겠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은 좀 끝없이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정도로 내려가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저희가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저희가 고엔스탑으로 4종목들을 알아봤는데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은 좀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당장 노트북을 통해서 네. MBN 골드 박수미라 치시면은 뭐 되시고요. 아직까지 열어놓지는 않았어요. 5시입니다. 5시. 네. 5시까지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사이트로도 들어오셔도 되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시장이 갑자기 급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들을 믿고 정말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이 단기 상승해줄 때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아닙니다. 5시까지 들어가면 된다고 하십니다. 무료 방송에서 시장 전략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강자 MBN 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